저는 뭐 국힘의 후보자가 되고 단일화 후보자가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약속 대련을 할 수밖에 없다. 그거는 약속 대련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 것은 아마 여러 가지 사항들의 변화가 있다. 그리고 개헌 문제 자꾸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. 대한민국은 돈 가진 자들, 권력 가진 자들, 그리고 언론을 장악한 자들의 나라가 이미 돼 있어요. 그걸 저는 표현을 기득권의 나라가 됐는데 이거를 내각제로 가면요, 요 기득권 가진 자들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. 범위를 좀 더 넓힐 뿐이에요. 그래서 개헌 잘못 얘기하면은 이재명 11년 할 수 있는 개헌 3년 하고 중임제 개헌합시다. 그래서 중임제 개헌했어. 지금 대통령 제외시키지 않고 제가 1년 내놨으니까 중임제 개헌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. 이러면요 11년 합니다. 그래서 개헌이라는 얘기가 네. 지금 저도 개헌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게 이게 잘못하면 내각제로 가고 그러면은 소위 대한민국 기득권층 저는 이번 선거가 아까 얘기했던 정치개혁, 선거제도 개편, 그다음에 지방의 통폐합 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. 광역 5대 도시 이게 되게 중요한데 하나는 저는 김문수 지사에 대한 부분을 좋게 생각하는 이 양반은 비주류였어요. 네. 소위 말하는 이 메이저 언론들이 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을 합니까? 한동훈 후보를 왜 그래 세울까요?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저 더 봤잖아요. 정진석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못 나갔지. 나머지 그 당시에 새누리당에 저아버지 국회의원 했던 사람 다 나갔습니다. 이건 뭘 의미하느냐? 결국은 이 기득권 싸움에서 국민의힘이 이제 국민의힘의 기득권에 싸울 수 있는 후보가 나온 거예요. 지금 김문수라는 독특한 후보가 나왔어요. 이 공격들이 엄청날 거라고.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된 것도 그런 여러 가지 연장선상에 된 거예요. 지금 2강까지 간 거는. 그런데 이게 최종 후보는 되는데 저는 한덕수 후보도 기득권이라고 보는 거예요. 소위 말하는 이 경제관료 기득권층이란 말이에요. 이 사람들은 네. 그 모피아들이라는 게 계속 있었잖아요. 그러면은 작게 잡으면 모피아 경제관료 혹은 관료 기득권이 있고 그거다 언론 기득권, 금융, 돈 가진 기득권, 그다음 권력 가진 기득권의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 우리 같이 그걸 보는 사람은 이건 국민의 나라가 아니다. 기득권의 나라지. 거기에 오래간만에 김문수 같은 비주류가 들어왔어. 기득권 한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 이번 싸움은 소위 민주당의 좌파 기득권, 민주화 운동했다는 그 30년, 40년을 우러먹는 거기에 등을 탔는 이재명의 소위 좌파 기득권하고도 싸우잖아요. 그러면 김문수라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은 운동권의 좌파 기득권, 거기에 등 타고 있는 좌파 가짜 기득권, 권력 기득권, 언론 기득권, 금융 기득권하고 싸워야 됩니다. 네. 이것은요, 국민의 나라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후보는 만들어놔. 저는 그렇게 보는 게 그렇게 돼서 이기면은 조금은 바뀌지 않겠느냐. 그런 입장에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최종 대통령 후보로 됐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